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 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오늘 시장 정말 너무 많이 놀랬고, 맞아요. 그리고 뒤통수 맞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코스닥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요. 야, 이게 제가 그때 랭킹쇼 했을 때인데 네. 그때 거의 한 5%까지 내려갔던. 대단했습니다 오늘 진짜. 무서울 예. 정도로 내려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오프닝 멘트를 바꿀까 했어요. 여러분의 네.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가 오늘 그렇죠. 장에서 많은 분들이 파란불로 바뀌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쵸. 예.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정말 흔치 않은 급반전이 나타났고 특히나 2차 전지가 진짜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뒤흔들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딱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 잘 나가시는 있기는 분은 있는 건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최대한 우리 또 스페셜리스트들과 함께 해결을 맞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해결책은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예.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더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막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네. 광풍이 휩쓸어갔던 맞아요. 하루였고 그래서 네. 그런지 오늘 방송 시작 전부터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을 덜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종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번호는 02-325-8200번입니다. 네. 325-8200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남있다가 화수목 이렇게 하는데 네. 화요일은 우리 굉장히 수익률을 잘 수요일이 오늘 수요일이 오늘이. 아주 수익률 거의 맞아요. 잘 내시는 전문가 원탑. 두 분으로 원탑이라고 진짜 할 수가 있는 두 분이니까 네. 오늘 한번 수익으로 한번 다 돌려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사전 접수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이 되겠습니다. 아나텍. 지금 32,762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약간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뭐 동훈 아나텍도 뭐 꼬리 달고 위로 쫙 올라가면서 6% 급등을 했습니다. 예, 저렇게 약간 이렇게 삐 옆으로 이렇게 심부름관처럼 가다가 갑자기 다다다닥 튀어오를 때, 맞아요. 예, 그때 같이 타신 거고 그 다음에 꼭대기 찍고 이제 그때 못 내려온 거죠. 예, 그때 차익 실현 못하고 쭉 내려오셔서 수익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다행인 게 예. 한번 팔았어요. 그렇죠. 저 7월 12일에 올라갈 때 한 20%를 담으셨다가 고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신 거예요. 현명하시네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셨는데 안타깝게도 좀 꺾여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당뇨병 관련해서 이슈가 워낙에 뜨거웠다 네, 신사업. 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들어가셨습니다. 더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장기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삼국대기로 가서 네. 차익 실현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박철순 이사께서는 어떻게 키워드 뽑으십니까?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입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 좋은 느낌 뉘앙스고요.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반도체 의료기기까지. 그렇습니다. 반도체, 의료기기까지 맞아요. 긍정적인 느낌이 두 분 다 키워드에서는 풍겨지는데 그쵸?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자, 이사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 키워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이 동은아텍은 일단 코스닥 종목이죠. 소형주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뭐 소형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성장을 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형주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회사는 역시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부분은 혈당 측정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아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 말쯤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6월 21일 날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타액당 진단기기에 대한 2차 탐색 임상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이런 네.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급등이 시작이 됐었고요. 사실 이게 지금 10,000원도 안 됐던 종목인데 5만 원을 돌파했었거든요. 한 달 사이에. 네, 한 달 네. 사이에 거의 5배 이상을 올랐던 그렇군요. 엄청난 시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끝도 모르고 올라가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빠지고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요. 뭐 눌림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다가 이제 7월 6일 하나에 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책과제 주간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또한 또 급등에 힘을 좀 실어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이 타액만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이죠. 네. 그렇죠. 침만으로도 당을 수치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주가에 좋은 흐름을 줬습니다. 사실 이제 고령화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고령화가 지속이 되면 성장 기대감이 높은 시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비만도 있고요, 뭐 탈모도 있고요. 헬스케어 쪽이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당뇨입니다. 네. 사실 지금 30대 이상이 10명 중 1명이 당뇨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30대 많이 이상. 네, 엄청납니다. 어려도 이제 나온다고 지금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50년도까지 2배 이상 더 늘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세상에. 상태예요. 그래서 당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커지면 안 되는데 커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크긴 그렇죠.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혈당 측정기 같은 분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특히나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피를 뽑아서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요거를 하게 되면 아프잖아요, 사실. 맞아요. 아프기도 하고 이걸 계속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 이 피 뽑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지만 감염에 대한 또 우려감도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네, 그렇죠. 왜냐면 피를 그렇죠. 바늘에 네.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사실 굉장히 귀찮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원하는 게 이 침이라든지 이렇게 체열을 하지 않고 훨씬 간편한 거죠. 네, 엄청 간단한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고 니즈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동원화택이 관련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니 그리고 임상까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시세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고 한다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사업에 이 혈당 측정기에 관련된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기술 이전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까지는 혈당 측정기에 대한 얘기였지만 이거는 다른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분업이군요. 일단은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라고 아까 언급을 드렸었는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말쯤에 기술 이전 계약을 완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분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96% 이상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기술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해 1분기부터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은 2분기에도 계약금이 한 25% 정도 수준인데 한 65억 원 정도의 라이센스 매출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흑전했네요. 2분기 때 실적도 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 시즌이 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안정성을 줄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2% 상당히 크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라이센스 매출이 붙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또한 역시나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은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급등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5만 원을 넘었던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3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돌림이 나오느냐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실 텐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좀 다지고 조금 더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다시 양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26만 주 이상 대량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네. 그러면서 오늘 이 폭락장에서 오히려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단기 바닥을 만든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되돌림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하나의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인류의 평생 숙제이자 고민인 게 건강에 관한 것이고
상황이고 맞아요. 당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동원아나텍이 기술력으로 발빠르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짚어주셨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동훈아나텍이 원래는 이제 반도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템리스 쪽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보니까. 템리스 쪽이고 예.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폰 만지면 자동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준다거나 오토포커스. 예, 그다음에 네. 뭐 손떨림 방지 기능 예.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동훈아나텍이 이번에 새롭게 의료기기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당뇨 시장이 요새 이제 그 제 친구들 아버님 어머님이 딱 이제 걸리실 나이이신가 봐요. 당 수치가 이제 많이 높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몇몇 계시고 제가 요새 이제 이 먹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살찔 것들, 운동 말고 당이 높을 것들. 네, 이게 스트레스 받는 땡겨요? 그런 음식들이? 아,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살이 많이 쪄서 그래요? 조절을 좀 해야겠다. 네, 저희가 이따가 한번 또 얘기를 하시죠. 저희 쉬는 시간에. 네, 제가 아, 그래요? 셰프를 굉장히 많이 봐서. 어찌됐든, 당이 이제 결국에는 높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공부를 해보면. 흰쌀밥 이런 것들도 다 당이 높은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 고령화에 따라서.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저는 이 무언가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크게 형성되면서 테마적인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단 동훈아나텍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올랐잖아요. 뭐 아이센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펩트론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게 되면 동훈아나텍이나 펩트론이나 둘 다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수급이 살아날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약간의 이제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장은 무언가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장님께서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훈아나텍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종목은 한번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쪽으로 포커스를 갖고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저는 무언가 바뀌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오늘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교체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잡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원아나텍에 대해서 두 분의 일단 키워드를 만나봤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일단 당뇨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굉장히 그렇죠. 좀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동원아나텍은 반도체 쪽이었잖아요. 본업이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앞서서 또 미래산업이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당뇨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산업에서 또 하나의 동원아나텍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쪽이라고 하면 XR이라든지 메타버스 이쪽에서도 연결이 되니까 네네. 삼성이 XR 사업을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도 동원아나텍이 한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보세요? 사실 좀 먼 이야기는 하죠. XR이 뭐 지금 막 엄청 많이 당뇨보다 쓰는 건 더 아니잖아요. 멀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궁금해서, 비교를 네. 해보고 네.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삼성 XR 이쪽을 강화시킨다는 건 사실 뭐 이 회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네. 사실 뭐 재료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실적이 바로 그쵸. 적극적인 반영이 네.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중장기로는 분명히 이 회사에게는 좋은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이 XR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메타버스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햅틱 IC 이쪽이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소리나 압력에 따라서 기계의 어떤 진동 색이라든지 살짝 울리는 거, 버튼 그런 누를 때.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스마트폰 터치 패널에 거의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자동차 전장이라든지 또는 기타 많은 전자기기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XR 쪽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어요. 스마트폰 쪽은 사실 좀 안 좋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렇죠. 수요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시장이 많이 줄었고 축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여우 시장에서 기대감은 사실상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전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각종 전자기기들 그다음에 XR 쪽 이쪽에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뭐 주가에는
우상향에 힘을 실어줄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조금 더 길게 보면서 가져갈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도 뭐 지금 홀딩을 말씀을 드릴 텐데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일단 홀딩이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마감했었고요. 어제와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선을 만들 확률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하락 가능성도 있어요. 시장이 내일 또 무너지게 되면. 예. 하지만 반등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시고요. 일단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45,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고 이 종목 계속 눌릴 때마다 한 번씩 사볼만 합니다. 실적도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적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기술력도 있고 미래 성장 신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매물대 기준으로 봤을 때 무너지면 안 되는 선은 손절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고 일단 홀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조금 더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그 타이밍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오늘 이제 2차 전지 얘기 한참 나와가지고 들끓을 때 오늘 오전 방송에서 또 반도체 얘기를 또 미리 좀 얘기해 주셨어요. 한 박자 더 빠르게 움직이시는데. 타이밍이 좋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중요한 건 이번 정부는 굉장히 반도체 쪽에다 힘을 많이 모아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정부 국책과제와 관련 부분도 얘기가 좀 살짝 나왔었는데 이게 선정이 되면 어쨌든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매력도가 있다라고는 생각은 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국책기관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받는 이슈 자체도 아닐 뿐더러 지금 이미 동원하나텍이 당뇨 쪽으로 이렇게 크게 수급을 받아버렸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당뇨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당뇨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당뇨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서서 뭐 펩트론이나 아이센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뭐냐면 사실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에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최근에 차익 실현이 저는 조금 많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다시 한번 물량을 담아주기는 했지만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펩트론을 보게 되면 어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 나온 만큼 오늘 그대로 다 담아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뇨 쪽은 대장이 펩트론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펩트론이 이렇게 수급을 받아버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당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동훈하나텍이 이번에 이제 뭐 흑자 전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현재 단가 자체도 10,000원 대비해가지고 이미 300% 이상 올라온 구간이거든요. 많이 올라왔네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한 5,000원에서 6,0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매출이 이제 한 1,000억 안 되게 꾸준하게 이제 나오는 기업인데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지만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위치다라는 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오늘 지나가면 FOMC잖아요. 네. 오늘 아마 이제 2차 전지 급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FOMC가 분기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 그러면서 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즐기되 신규 접근은 조심하셔야 그쵸. 되고 네, 그렇게 올라올 말씀하시죠.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결국에는 오늘 우리 시장이 유독 민감하게 저는 반응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미증시가 어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반응할 만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정말 심하게 많이 상승이 나온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누군가가 어떤 주체들이 FOMC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FOMC 전날에 물량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물량을 던져버리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도 화들짝 놀라서 물량을 같이 던져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흐름이 그러면서 만들어지죠. 일제히 매도세가 쏠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나왔다라고 저도 처음 봐요. 주식하면서.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네. 뭐 이러한 이제 이상한 현상이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있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FOMC라는 결과가 내일 이제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네. 텐데 그쵸. 지금 현재 구간에서 FOMC 이후에 오늘 시장의 양상을 봤을 때 2차 전지 쪽은 수급이 쫙 빠져버렸고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는 무언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원하나텍은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다만 예. 펩트론을 봤을 때 이거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네. 당뇨 쪽이 더 갈 것 같은데 일단 동원하나텍이
대장은 아닌 것 같다는 점. 차라리 현재 대장이 수급을 낫다는 봤을 때. 거죠. 예, 그래서 차라리 네. 볼 거면 팩토론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수급상.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동훈하나텍은 일단 매도 의견 드립니다. 매도 의견 드리는데 반등 쪽이 조금 더 무게를 두셔서 1차 목표가 한 36,000원 정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리 가격은 26,000원.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점 이탈 시에는 정리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김영일 전문가의 그런 뭐랄까 시나리오를 들으니까 뭔가 명분이 또 필요하지 않았나 시장에서는 맞아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사님께서는 보유 의견 주셨어요. 목표가 1, 2차로 나눠 주셨는데 45,000원 그리고 6만 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 25,000원입니다. 어쨌든 재평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또 김영일 전문가는 우선 당장은 당뇨로 봤을 때는 대장은 따로 있기 때문에 좀 매도 의견 좀 주셨습니다.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6,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어쩌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들 저희가 AS 빠르게 도와드릴 그쵸. 거고요. 네.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으로 SOS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좀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릴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송님, 장영심님, 이지훈님 네. 또 계속해서 종목을 애니님 다 올려주시니까요. 빠르게 갑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 텐데요. 골드님께서 안녕하세요. 에코앤드림 36,000원에 5%입니다.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해서 수익 난 게 다 날아가 버린 상황입니다. 네. 예, 저때 사셨다가 쭉 내려버렸죠. 자, 10%였었는데 어제 5%를 다행히 44,000원에 익절했고 오늘 보니 이게 무슨 일인지요? 라고 쓰셨습니다. 맞아. 그렇죠. 예, 오늘 에코앤드림이 푹 빠졌는데 에코앤드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자, 이러한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분량들? 어제 판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맞아. 예. 아주 좋은 가격에 제대로 파셨어요. 일단은 어제 분할 매도하신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매도하신 가격권을 계속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6월 달에 두 번이나 뚫지 못했던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역시나 어제도 딱 전고점 찍고 그쵸. 그다음에 윗골이 달리면서 밀려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목표가를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에코앤드림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는 촉매 관련된 시스템 회사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 이쪽은 아니고요. 올해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구체 관련된 이슈였어요. 사실 전구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중국 의존도가 뭐 90%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중국에서 갖고 오고 있는데 네. 양극재에서 거의 뭐 매출 양극재 가격의 거의 70%를 담당하는 게 전구체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 지금 우리는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국산화가 굉장히 빠르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걸 이 회사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이 그래서 집중을 받고 있었던 거고요. 개발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시운전까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지금 실제 계약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구체 매출 나오기 시작하면 이 회사의 매출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전까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차전지 대표 전구체 선도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무래도 이 중국에 대해서 뭐 사실 미국과 계속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IRA 관련된 수혜도 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CRM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 많이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좀 많이 빠져서 안타깝지만 뭐 회사 자체의 문제는 아니죠. 시장의 문제였기 때문에 너무 신경은 쓰지 마시고요. 일단 단일가 시간에 의해서 사실 지금 좀 올랐어요. 한 1.24%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일단 내일 조금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손절가는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34,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45,000원 정도. 어떻게 보면 전 고점이죠. 어제 파신 가격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여기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이상도 또 중장기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 기노업으로 뭐 적립식으로 한번 넣는 것도 고려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 무너져도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5월 저점 부분이죠. 3만 원 초반대에서 지수 한번 만들고 또 반등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반등 나올 때 바닥 확인하시고 반등 나올 때 재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코앤드림 오늘의 하락은 시장의 문제다. 종목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4,500원이고요. 이미 한번 45,000원 근처에서 한번 경험치가 있으시니까 요번에도 수익 잘 내고 나오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미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코스모 신소재예요. 알겠습니다. 코신, 예. 자, 네, 매수가랑 매수는 기준 21만 2,500원이에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21만 2,500원. 21만 예. 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20% 20% 가지고 예요. 계시고 그럼 최근에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또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예. 시장에서 좀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저는 좀 더 갈 것 같아서 네. 매수를 했다가 오늘 또 22만 원 올라가길래 네. 잠깐 팔까 생각하다가 딴 일 고민하시고. 하다 보니까 또 쭉 내려가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도 괜찮은지 걱정이 돼서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또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이후에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청자님의 입맛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코프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가 120만 프로로 끝났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과연 이제 많이 빠진 건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20만 프로도 역대급 신고가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150만 프로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지 사실 110만 프로다라고 하는 것도 역대급 어마어마한 단가다라는 점이 저는 분명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다 마찬가지고 LNF 같은 이러한 양극재 종목들도 오늘 다 급등이 나와버렸죠.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어떠한 구간이었냐? 7월 달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대형주 많이 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무언가 다른 쪽으로 안 들고 이쪽으로만 계속 들어갔어요.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크게 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우상향만 하는 종목은 없죠. 오늘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우상향 쭉쭉쭉쭉 하다가 사실 언제 던지냐 싸움이었거든요. 언제 차익 실현하느냐 이 싸움이었는데 내일 FOMC라는 결과가 바로 앞에 있고 FOMC 결과가 또 좋게 나오냐 안 좋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나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차익 실현의 분기점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일괄적으로 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다 물량이 적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왔었던 물량 대비해가지고 오늘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FOMC가 내일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은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주목할 가능성. 그 다음에 안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은 2차 전지 쪽에 차익 실현을 조금 더 해버릴 가능성. 이렇게 시나리오를 나누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2차 전지 쪽은 물량이 과도하게 많이 나온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투심이 살짝은 악화되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FOMC 결과까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미 지금도 역대급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조금 더 차익 실현을 해보려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 물량을 저가에서 모은 주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FOMC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좋게 나왔을 때에는 당연히 시장의 지수를 이끌 만한 주도주들의 또 시장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도주들은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인데 2차 전지가 지금 7월 달에 워낙에 투심을 강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다시 주목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FOMC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번 주부터는 이제 이 신고가 가는 종목은 즐기되 신규 조건은 조심하셔야 된다. FOMC 결과 보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제 사실 최근에 양극재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재미를 못 봤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그런데 하락하는 건 그대로 다 이 물량을 뱉어버렸습니다. 즉 코스모 신소재는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대장 2등으로 움직이지는 못했는데 하락할 때에는 2차 전지의 업황 분위기를 그대로 이제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가능성을 나눠놓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차 전지로 다시 투심이 유입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두 가지가 될 텐데, 일단은 오늘 저점이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저점이 약간 17만 9,600원인데 만약에 저점 이탈을 다시 한다 그러면은 121선까지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21만 2,500원에 담아 놓으셨는데 만약에 오늘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일단 위험성이 너무 커지죠. 오늘 저점 이탈을 하면 121선 확인하러 갈 텐데 여기에서 지지를 해줄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점 이탈하면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단가가 조금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2만 5천 원으로 잡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2등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 쪽에 단기적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17만 9천 원 이탈하면 빠져나오셔야 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목표가는 22만 5천 원으로 잡아드렸거든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아침에 22만 6천 원 갈 때 못 파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갈 거예요, 시청자님. 예, 예. 네. 바쁘시면 걸어 놓으세요, 그냥 그거를. 그러면 알아서 팔릴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코스모 신소재 또 뜨거웠던 종목이죠.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애니님께서 해운으로 가십니다. HMM 21,600원에 10% 지금 손절해야 되냐 이러시는데 17,000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추가 매수 후 익절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님 이거는 이렇게 좀 해운 쪽 어떻습니까? 사실 뭐 해운 쪽을 그렇게 좋게 그쵸. 볼 수는 없어요. 업황 자체가 좋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쪽이 강해지면서 사실 해운 쪽이 성수기를 좀 누렸죠. 호황이었고 상당히 좋았었는데 올해는 사실 하락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5,000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1,000대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수 자체가. 특히나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선원 매출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가 안 좋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의 상태가 좋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밀렸죠. 뭐 사실 2021년도 고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최저점 구간이니까요. 네.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일단 뭐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밀리는데도 올랐던 거는 이 인수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흥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할인이 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네. 일단은 뭐 사실 그것만으로 가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산업은행이랑 그리고 그 해운 이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최대 주주인데 요 둘이 이 가지고 있는 연구체들이 있어요. 신주진수검사체라든지 전환사체가 있는데 요거를 주식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다음 매각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주식이 신주가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악재인 거죠,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주가를 좀 상승을 제한시키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연구체가 주식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면 변동성은 다시 한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기대감은 좀 있는 상태예요. 오늘도 올랐었고 네. 시간에서는 좀 빠지긴 했지만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걱정할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점이라고 가정하고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는 비중을 줄이시면서 다른 종목군으로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요. 히든카드 종목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업황이 좋지 않은 종목을 굳이 우리가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유망 섹터들, 실적 잘 나올 것 같은 종목들 안에서 선별해야지 업황 좋지 않은 종목들은
이왕이면 일단 매수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저는 어제 저점이죠. 16,080원을 일단 손절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전저점 무너지게 되면 또 깊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저점은 계속 깊어지면은 추세가 안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매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요, 상단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19,0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22,000원으로 4월 고점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MM 3만 원 넘게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신데 이분도 그냥 손절을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고점을 뚫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업황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물론 네. 작년보다는 실적이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긴 하지만 예. 지금 업황 좋지 않은 기업들 섹터가 사실 알겠습니다. 잘 안 갑니다. 요새는 가는 것만 가잖아요, 사실. 그쵸. 뭐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뭐 되돌림 나오면 그때 차라리 그런 종목을 보시거나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담아갈 섹터들, 유망 섹터들 많이 있으니까요. 네. 업종 전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애니님, 이제 최대한 손실 줄이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1차 목표가 19,000원, 2차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16,080원이니까 교체 매매 권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빠르게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고요. 2부에도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또 매수 문의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꼭 미리 점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삐삐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M+ 채택이 되셨고요. 매수가는 16,500원이고 비중은 5% 담으셨어요.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좀 급락을 했고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자, M+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가지고 계신지도 좀 되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한번 정리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나쁘지 그래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시간외로 오늘 상당히 좀 상승이 잘 나와주면서 오전에 강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M+가 2차 전지 장비 기업인데 네. 수주량을 지금 2021년 대비 거의 이제 2배 가량 끌어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흑자 전환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었던 분위기 기업이라, 좋네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좋게 보고 있었던 기업이었고 최근 수급 자체도 워낙에 괜찮아서 충분히 M+는 조만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때문에. 뒤통수를 때린 것 같아요. 발목을 잡아요. 충분히 더 갈 수 있었는데 네. 오늘 시장이 좀 워낙에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 2차 전지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M+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조금 아쉽게 된 부분이 무엇이냐? M+가 차트를 길게 노려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딱 16,000원 부근부터 매물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워낙에 수급들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16,000원을 뚫어줄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결론적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왔죠.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주목해 줄 만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런 부분은 수급으로 나타날 겁니다. 때문에 일단 M+는 저는 워낙에 이제 이번에 흑자 전환이 연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수주권들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이라 저는 충분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차 목표가는 일단 16,000원으로 안내를 드리고 이 종목은 한번 수급이 유입될 때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수급이 유입될 때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이 종목은 오히려 추가 매수 구간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요 구간에서 바닥 잡아주는 거 여유롭게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괜찮네요. 예.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조금 더 이 대응할 수 있는, 기다려볼 수 있는 명분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러게요. 일단 1차적으로 16,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렸고 수급 확인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결책 계속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담당 네. PD가 자연재해였다 오늘. 맞아요. 진짜로. 예. 네. 재해를 지금 복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맞아버렸죠. 자, 다음은요. 모모님께서 야, 이것도 재해입니다. DNT인데 야, 이거 39,000원에 사셨거든요. 어떡해. 근데 15%가 급락했어요. 어떡해요. 근데 그 전전 날쯤에는 또 한 11%, 23% 급등했다가 그 이틀 동안 한 17%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 보면은 기가 막히죠. 그냥 로켓 같아요. 그래가지고 DNT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망쳐. 네, 잠시 현금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회사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6월 28일 날 최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20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청 아마 하신 분들은 6월 수익 많이 28일 방송 내셨겠네요. 보시면은 네. 아실 텐데 저희 상당히 기분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수익도 많이 났던 종목인데 너무 늦게 들어간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시세가 나온 종목들,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웬만하면 올라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예측 불가능의 영역이고 그런 게 또 예외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대부분은 눌림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급등이 나온 종목이라면 일단 한번 눌림 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왜? 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고점을 계속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일단 시세 나온 종목 사자마자 몰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차익 매물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시세 나온 종목들은 일단 늦게 들어가는 거는 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DENT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노칭 장비 쪽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극재 쪽에서 레이저 노칭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음극재 쪽에서도 노칭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되면 이제 완벽하죠. 양극재와 음극재 쪽 노칭 장비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네. 거기다 이제 하반기 때 노칭 장비 쪽 수주가 대량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올해 확실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긴 했습니다. 자, 다만 일단 지금은 시장 자체가 무너진 상태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들과 외국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상승률이 좀 완화됐었죠.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3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좀 수익을 챙기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더 갈 수 있었는데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연일 장대 음봉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장 전에 일단은 종가로 뭐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매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고 밀리면 무조건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잠시 차익 매물과 그리고 시장 변동성을 회피하자라는 전략이고요. 다만 요거 다시 한번 저점 만들면 다시 한번 되돌림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절반 정도까지 저점 만들고 고점까지 절반 정도는 되돌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잠시 현금화 하시고 내일 밀리면 그 다음에 저점 만들고 반등 한 1, 2거래일 정도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까지 깔끔하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셔서 지금 봤던 손실을 만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점에서 재매수 전략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수익을 위한 일보 후퇴 전략으로 함께 해보시죠. 네, 일단 이렇게 자연재해가 오면 한 발 피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의 종목이 이게 피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좀 더 버텨야 되는 종목인지는 판단을 맞아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쵸. 저희한테 꼭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방금 상담을 했던 이 DENT 같은 경우는 우리 박철순 이사님의 추천 종목이기도 히든카드 종목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히든카드를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게 추천하셨던 날짜를 보면 네. 7월 12일에 추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닥권에서 딱 추천을 하시면서 이 종목이 그때도 그 이후에 잘 올라왔거든요. 목표가랑 그 매도 타이밍 한번 잘 확인을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지금 같은 좀 변동성 큰 시장에서 좀 더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서 안전한 수익률 또 여러분들의 종목도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것도 되게 뜨거웠던 종목이에요. 오늘 종목 픽이 아주 좋습니다. 예. 좋아요. LS 일렉트릭인데요. 이것도 거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아니 이거는 더 억울한데? 예, 야, 이거는 이 차트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28% 이틀 동안 올랐다가 오늘 17%나 빼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위에서 하필이면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더 걱정이 되는 게 예. 116,850원이면 어제 아니면 오늘 그쵸.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비중도 20%면 적게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무관님 LS 일렉트릭입니다. 쉽지 않네요 오늘. 그렇죠, 오늘 매운맛입니다. 쉽지 않고 LS 일렉트릭이 이제 상승이 나온 게 LS 그룹이 제2의 포스코 그룹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네, 맞아요. 나왔잖아요. 아마 저번 주에 이 이야기 나왔으면 LS 그룹주들은 더 갔을 겁니다. 포스코 그룹주처럼 더 갔을 텐데 어제 이야기 나와서 지금 오늘 이렇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저는 이 종목이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LS 일렉트릭이 실적이 굉장히 좋죠. 이번에 매출 1조, 영업이익 1,000억 돌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수주 이야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LS 일렉트릭이 실적 좋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도 LS 일렉트릭이 사실 주가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제 오늘 2차 전지로 엮여버리니까 실적으로도 안 가던 종목이 그냥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린 거죠. 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 주가 흐름이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네. 이 단가 자체가 10년 만에 온 단가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 종목 자체의 움직임이 워낙에 거의 없었던 종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2차 전지라는 폭풍 속에 들어가면서 한 차례 휘말리니까 주가가 10년 만에 이렇게 폭등을 해버린 거고 그러면은 이제 더 갔으려면 지금 여기서 홀딩을 하거나 우리가 조금 더 이제 LS 일렉트릭에 대한 상승을 꾀하려면 물량이 오늘 나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량이 이미 어제 들어갔던 것보다 더 나와 버렸죠.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로 들어갔었던 투심이 죽어버렸다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네. 반면에 지금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2연상 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LS 그룹 쪽에서도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LS 일렉트릭은 오늘 차익 실현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한동안 횡보세를 그릴 확률이 매우 커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탈 가능성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반등이 나와주면은 이 종목은 저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움직임이 느린 종목이고 그동안의 실적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주목을 못 받던 종목이 2차 전지로 엮이면서 이렇게 갔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쪽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나와버렸다라고 한다면 LS 일렉트릭은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주목받지 못하는 이상 이 종목은 계속해서 횡보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시되 만약에 21선 이탈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11만 원 정도 구간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까지 온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은 후발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도주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이 종목은 조금 더 여기에서 수익을 보는 쪽으로의 대응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 쪽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절가 21선이랬으니까 87,000원이에요? 단가가 88,000원 정도 되겠네요. 88,000원.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유입니다.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8,000원 드릴 테니까 정말 기회가 다시 왔을 때 반드시 손실을 줄이고 나오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호재 타이밍이 너무 아쉽네요. 어디 이게 하루 만에 이럽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루 만에. 아, 아깝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저희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진단 도와드릴까요? 예, JYP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1,630원에 네. 830원에 네. 41%요. 와, 잘 매수하셨네요. 좋은 가격에. 지금 수익도 충분히 잘 보고 계시고 어떤 게 가장 예.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이걸 한 2년 정도 더 장기로 갖고 가고 싶은데 그래요? 네. 예, 그 장기로 가져갈 때 전문가님들이 보실 때 그 장단점이 있으면 혹시 제가 유념해서 더 참고해야 될 좋네요. 사항들이 예, 있는지 좋아요, 알고 좋아요.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JYP 엔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철순 이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뭐 밀리긴 했지만 어제 뭐 상승폭 정도 반납한 거니까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SM, 뭐 JIP, YG 같은 이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가 변동성이 생겼을 때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어주 성격도 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시장 변동성이 좀 강한 면이 있다. 일단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2분기 실적 발표하겠지만 뭐 스트레이키즈가 사실 매출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뭐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또 대비조가 세 팀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대비하면은 돈 많이 들고 이제 손익분기점 넘기를 하면 엄청 오래 걸렸는데 네. 지금 대비하자마자 돈 벌어옵니다. 마케팅만 잘하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맞아요. 대비조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엔터주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세 팀이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도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2분기부터 시작해서 역대급 IP 정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뭐 미국, 한국 뭐 전부 다 지금 워낙 또 K-팝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IP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장기 투자까지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중장기로 볼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로 본다면 좀 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멈추고 꺾이는 모습들이 기술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때 2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반도체가 약간 변동성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하반기 때 또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업황 바뀌면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군으로 옮기시는 것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61선만 돌파하지 않으면 하향 이탈하지 않으면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61선을 보면은 한 12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12만 원 정도 선을 일단 손절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저는 일단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고 그다음에 만 원 단위로 계속 목표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 원 단위로 계속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이평선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린다. 지금 61선이 항상 지켜주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요게 만약에 무너지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일단 더 낙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셔서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JYP 엔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드렸거든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좀 잘 현명하게 이끌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예.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JYP 엔터 뭐 잘 가고 있네요. 그렇죠. 어떤 그룹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예쁜 그룹 참 많이 나오고. 아이돌을 참 좋아하기 예. 때문에. 알죠. 네, 예. 네. 네, 네. 네. 다음은요. 네. 이게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에 약간 찬물을 껴줄 수 있는 종목으로 그런가요? 갑니다. 월청님께서 종목은 월척이 아닙니다. 제 LX 세미콘인데 11만 8천 원에 10%입니다. 지금 시간 외를 보시고 걱정이 많아지셨어요. 보니까 시간 외에 6.5% 하락 중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장중에도 3% 이상 하락을 했고 네.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무지 안 좋다. 야,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아까 뭐 JYP도 그랬지만 장기 보유를 해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실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지금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90%가 감소를 했어요. 엄청 감소한 거죠. 네, LX 세미콘이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에 매출이 거의 발생을 하거든요. 네. LG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장사가 잘 되어야 결국에는 LX 세미콘도 장사가 잘 되는 건데 업황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TV랑 스마트폰 쪽에 매출이 많이 비중이 쏠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쪽 업황이 지금 계속 안 좋잖아요. 잘안 사죠. 네, 스마트폰도 교체 주기가 원래 이제 2년인데 요새는 뭐 2년 반, 3년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TV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살 때 큰 맘 먹고 큰 거 하나 사놓으면 또 요새는 뭐 10년 이상 쓰니까. 죽을 때까지 써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실 교체 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업황 자체가 워낙에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OLED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새롭게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OLED 쪽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이쪽에 좀 실적이 끌어올려지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OLED 쪽에 대한 매출이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아이폰도 새롭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TV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반등하게 되면 주가도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관건이겠죠. 시간으로 하락을 했는데 10만 한 800원 정도로 마감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0만 원 지지라인까지만 내일 바로 하락을 한 거고 내일 이 구간에서 바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또 이탈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99,0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99,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8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탈하게 되면 최소한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디스플레이 특히나 이제 OLED 쪽은 어찌됐든 한 차례 정도는 분명하게 반응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2차 전지나 반도체 제외하고 지금 현재 정부나 기업에서 어찌됐든 새롭게 신사업 성장 사업으로 밀고 있는 게 OLED이기 때문에 OLED 쪽이 집중을 받게 되면 LX 세미콘도 분명하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타이밍이 아닌 거죠. 그러면 타이밍이 왔을 때 결국에는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럼 타이밍이 올 때까지는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겠죠.
99,000원 이탈을 했을 때에는 비중 축소하셔서 아마 향후에 99,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8만 원대 정도에선 바닥을 잡아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구간에서 이제 흐름 봤다가 추매 대응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일 출발을 했는데 10만 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반등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중반대 현재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결론적으로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까지 반등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즉 이 종목은 만약에 더 빠지면 비중 축소, 반등 나오면 마찬가지로 조금의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수익적인 만회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전략 손절가 99,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손실 최대한 줄이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1부 진짜 시간 꽉 채워서 종목 진단했는데요. 2부에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네. 이어가겠고요. 첫 번째 종목 공통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특별 진단 종목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토마토 TV의 시청자분들한테 수익을 좀 많이 내줬던 맞아요. 종목이고 언급이 많이 됐던 PNT가 되겠습니다. 네. 자, PNT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